자,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8시 조금 지났는데 바로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지금 녹화본을 또 유튜브 생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생쇼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뭐 채팅창에 1~1분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들, 또 지난밤에 미국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이 부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 뭐, 이 부분을 본다면은, 워낙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밤에도 이제 미국 주요 지수가 전반적으로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요즘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아직까지 좀 타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약간의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증시가 좀 괜찮다. 좀 요즘에 흐름이 좀 좋고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이거는 뭐 아직까지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경계감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좀 우려감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부분이 뭐 미국이 뭐 디폴트 선언한다 막 이런 이슈들이 조금 부각을 받는다면 사실 이 정도로 못 오르겠죠.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경계감은 갖고 있지만 크게 개의치는 또 않고 있는 또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02% 강보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0.5% 상승을 했다. 자, 이틀 전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장전 공개 방송을 했었을 때 이 부채한도 협상이 뭐 지연됐다, 뭐 하루 연기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파월 의장의 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좀 더 그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실제로 어제 증시 괜찮았죠. 괜찮았었고 또 당연히 또 저희 VIP 종목은 또 수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가 원래 유튜브 이제 공개 방송 보시면 썸네일에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썸네일로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세계 거의 모든 파묘 생산 지역 동남아 국가 역대급 폭염. 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또 사라졌네. 요거 5월 16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을 했던 건데요. 5월 16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계 거의 모든 파묘 생산 지역 동남아 국가 역대급 폭염 박스권 돌파 매매 종목이다. 곡물 사료 테마 놓치신 분들 꼭 보셔야 된다. 요 영상 보신 분들, 자, 봤다 하시는 분들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생쇼에서도 편입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자, 그죠? JC 케미칼.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광고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죠? 이놈의 광고는 진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투자 포인트 잡았던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이 탄소 규제 칼라, 이 바이오 항공유뿐만 아니라 이 해운업계에서도 이제 대체연료 개발 총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규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 뭐 선박유나 항공유 요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도입이 조금 필요하다. 여기서 보시면 해운업계 대체연료 개발 총력, 바이오 항공유. 자, 그래서 뭐 미국도 바이오 항공유 의무화 2년 남았는데
또 한국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좀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나왔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JC케미칼 어떻게 됐습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워낙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자, 요즘에 우선은 이번에 부각을 받았던 거는 그 어떤 이슈 때문이냐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뭐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증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 JC케미칼이 또 수혜를 받았던 거고요. 또 게다가 이제 우리가 요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바이오 폭염 동남아 폭염 팜유 이렇게 치면은 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요 5월 15일자 기사, 이것도 제가 지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싱가포르, 그러니까 최근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엄청나게 좀 폭염이 있었죠. 엄청난 폭염이 있었는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이 파뮤 야자수의 재배를 대부분을 동남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남아 지역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뭄이든 뭐든 농사를 짓기 좀 어려운 환경, 재배를 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면은 이 바이오 연료, 이 JC케미칼이 이 파묘 가격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바이오 연료의 원재료가 여기서는 파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이오 연료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판가가 같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 JC케미칼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그 당시에 파묘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JC케미칼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끼가 있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경보제약,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던 거 어제 어떻게 됐죠?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쇼에서 지난주에 편입을 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전화 출연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항상 생쇼 매매 내역을 기록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5월달께 자,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제 경보제약, 이거는 바뀌어야죠. 13.79. 어제 당일날 1차와 2차 목표가, 요 2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13.79% 수익도 어제 챙겼고, 이제 오늘 생쇼 제가 방송 나가면은 요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 달 누적 수익률이 한 10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12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3등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달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언제부터 시장이 빠졌죠? 이거는 28일. 잠깐만요. 20일부터 빠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20일부터 목표가 도달한 애들 딱 보시면 파이버 프로, G2파워, 주감 에너비스, 태광 아직 유진테크 도달 안 했고, 뭐 히림 1차 도달, 유신, 우진 다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AP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밤에 시간에 한 2%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얘도 챙길 수 있고, 뭐 CSM들도 마찬가지고, 뭐 비츠로테크, 경보제약, 뭐 JC케미칼, 요것도 지금 2차 목표가 아직은 체결을 안 됐고, 어제 이제 8,500원 도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매매 내역 다 공유를 드립니다. 자, 하락장에서 이 정도였어요. 손절 있나요? 4월 20일부터? 손절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특성만 잘 판단하고요, 무리한 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손절 없이도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뭐 임팩트 있는, 뭐 한 종목으로 뭐 임팩트 있게만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런 스타일의 매매 투자자는 아니고 꾸준한 수익 실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뭐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뭐 요거는 제가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뭐가 진짜 돈 버는 매매인지를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다. 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왜냐면 급등한 종목은 잘 안 잡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테마, 이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을 해가지고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부각받기 시작했을 때, 남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을 했었을 때 저희는 오히려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손익비나 승률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를 하시면서 어떤 매매 형식이 있었냐면은 벌 땐 잘 벌어요. 근데 한두 번의 매매 실패, 뭐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돈 벌었던 거를 4월 20일부터 한 달 정도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다 뱉어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내가 하는 매매 방법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절대로 시장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달려들지 마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라낼 때 잘라내고, 그죠? 그렇게만 하고 또 욕심만 버리고 조급함 버리면은, 그리고 분할매수 분할매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100%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꼭 분할매수 분할매도 해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는 못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못해요. 어려워요. 매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식장에서 100%의 확률이 없던 부분들을 분할매매를 통한 확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가 돼줘야 된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29일날 이제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전후로 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에 남은 협상 기한은 이번 주가 전부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먼저 법안을 통과를 시켜줘야지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단계, 그러니까 하원에서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서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에 합의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 아직까지는 뭐 타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거 기사 한번 보시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세 번째 회동, 이 매커시 하원 의장 좋은 경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 타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지는 않고 있어도 그래도 긍정적인 기류는 여전히 좀 존재한다. 요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6월달 FOMC 회의에서 이제 이틀 전에 파월 의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빨래는 피존, 파월도 피존. 자, 아무튼 이런 약간의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한 75%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한 제가 봤었을 때 기억하기로는 80% 정도까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25bp 인상 가능성이 살짝 높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선은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6월달 동결을 하게 되면 또 요거에 대한 또 기대감, 이 통화 긴축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요 기대감이 또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면은 어제는 좀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제 뭐 리비안, 스텔란티스, 또 어디야, 테슬라, 요런 애들이, 루시드 뭐 이쪽이 상당히 어제 괜찮았거든요, 주가가. 반면에 다른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막 어디가 뚜렷하게 강했다, 요런 부분들보다는 우선 빅테크 기업들은 버텼어요.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어디죠? 어느 국가는 제가 지금 기억 갑자기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위약금 벌금 물겠다, 뭐 요 개인정보 요거 관련해가지고 뭐 벌금 물겠다, 약간 요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구글인가 메타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제가 뭐 다시 한번 뭐 카톡방이든 밴드든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최근에 이 중국이 이 마이크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게 또 이제 약간은 솜방망이다, 그 규제가 솜방망이 규제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요. 그런 기사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뭐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은 살짝 약관 마감했지만, 뭐 AMD, 뭐 인텔, 뭐 요런 애들, 물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중국이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우선 2%대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조금 줄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본다면은 우선은 반도체가 여전히 나름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어떤 이슈가 지금 있냐면은 또 요거 이슈 있어요. 자, 감산 효과가 드디어 나오나? 반도체 장기 계약 문의가 늘었다. 요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지금 확인한 거라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산 기조로 D램 수급이 정상 수준에 근접하면서 이제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장기 계약 문의가 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업황이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D램은 메모리 반도체 반등 시기를 두고 D램은 3, 4분기, 낸드는 4, 4분기 정도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 지속적으로 모아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최근에 지수가 조정 나왔을 때 반도체 모아 가셨던 분들은요, 지금 웃고 계실 겁니다. 뭐 그분들이 웃는 상만 아니시면은 기분 좋아서 웃으시겠죠. 맨날 웃고 계시는 분들, 저는 좀 약간 웃는 상이라서 맨날 웃고 있다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많이 초반에 혼났었는데, 뭐 계속 웃으면은요 뭐라 안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튼 이 장기 계약 문의가 늘었다, 요 부분은 충분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반도체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애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세게 땡겼거든요. 당연히 그러면은 쉬어가야죠.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일부 종목들, 반도체 내에서도 선택받은 종목들만 일부만 움직였는데, 자, 아무튼 반도체는 여러분들 호흡을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시 빠지면은 그때는 오히려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좋은 기업들 잘 선별하시면은 상반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2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3분기, 4분기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이슈들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이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미국장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엄청 좋았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중국의 이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나름 버텨줬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은 좀 투심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은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뭐 SY 같은 애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모듈러 주택이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샌드위치 패널 같은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또 시간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폴란드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며칠 정도는 우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근데 대신에 이제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 억지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좀 눌려있는 상황에서 좀 분봉상 뭐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좀 반등한 자리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번 주 테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니라서 대신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선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계속 째려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니콜라 뭐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전기차 쪽 관련된 종목들이 투심이 오늘은 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또 부각받을 수 있던 최신 이슈가 뭐가 있을 거냐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로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왜냐면 자, 요즘에 이 테슬라 인도 공장이 결렬됐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에서도요, 뭐 경남 기회 올까, 충북 기회 오나,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여기 또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 5월 23일 오늘 또 새벽에 또 우리 기자분이 열일을 하셔가지고 요거 새벽에 올려주셨는데, 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했었을 때 이 일론 머스크를 만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해가지고 브로셔인가요? 뭐 카탈로그 같은 뭐를 좀 줬대요. 그러니까 홍보를 한 거죠. 마케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이 테슬라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올해 세액공제 25% 등등등등등등 요런 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우선은 지난밤에 미국의 이 테슬라나 요런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지난밤에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 시간에서
뭐 휴맥스 홀딩스나 뭐 디스플레이텍이나 원익PM이 이런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선은 요즘에 2차 전지 쪽 조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전에는 제가 사실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애들이 좀 눌릴 것 같아가지고 좀 웬만하면 전기차나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는 조금은 좀 당분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트레이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포드 있죠. 이 포드가 이제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그 테슬라를 뭐 약간 따라잡겠다는 약간 목표로 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히려 테슬라가 더 부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연기관 자동차 대표할 수 있는 포드가 목표로 한 게 테슬라다. 테슬라 잡기 위해서 뭘 다 하겠다. 약간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뭐 좀 이쪽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테슬라 기가팩토리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주목받는 애들이 뭐 명신산업, CTR 모빌리티, 우리산업, 서현이와 아모그린텍 이런 애들도 한번 좀 계속 째려는 보셔야 돼요.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타점 잘 잡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동차 쪽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은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2분기도 좋다. 자동차주 외국인 없고 고속 질주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우선은 완성차 실적 호조의 부품주 당연히 낙수효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2배 넘게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자동차 부품 쪽 내에서 물론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이 업황이 앞으로 호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또 관련된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은 또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요. 자 우선은 이 자동차 쪽 관련된 이슈 2분기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선 427조라는 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금액 뭐 1조 몇천억 그것도 아니고 뭐 400조 427조 이런 부분들인데 뭐 대기업들이 키를 꽂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 이미 좀 시간에서 올라가 있어요. 시간에서 휴맥스 홀딩스나 이런 애들은 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많아요. 좀 아직까지 제가 항상 좀 눌리면 관심 가져볼 애들이 롯데정보통신 얘는 자회사 중앙지역 쪽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조금 살짝 4%대 정도 5% 가깝게 당겼지만 우선은 오늘 아침에 좀 움직이지 않고 약간 눌린다면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 또 YM텍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고전압 EV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또 관련해가지고도 또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EV 릴레이가 채택이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왜냐면 이 YM텍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을 ESS나 전기차 충전이나 전기차나 이쪽에 계속 전방산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국산화에 대한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애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먼저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휴맥스 홀딩스나 디스플레이텍이나 이런 애들이 먼저 끌고 가겠고요. 걔네들이 가다가 꺾여버리면 얘네들도 사실 조금은 하방을 좀 압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전기차 충전 쪽 매매하실 때는 휴맥스 홀딩스나 디스플레이텍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고 만약에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텍이 막 VI 발동했다. 뭐 1차 VI 발동하면은 후속주들 조금 따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차 VI 갔다 그러면 또다시 또 후속주들이 한 번 더 따라갈 거다. 대신 1차 VI 갔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후속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테마성 플레이를 하실 때에는 우선 어떤 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그 관련된 대장주들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솜방망이다. 제가 VIP 방송에서 제일 많이 틀어드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귓방망이거든요. 뭐 귓방망이 그거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은 솜방망이래요. 자, 쓸데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솜방망이 요 이슈 때문에 아무튼 필라델피아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실전 발사 누리호 이제 기립했다라고 합니다. 오전 중에 이제 발사대로 옮겨서 기립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우주항공 테마 저희 VIP방은 이미 조금은 수익을 챙겨놨어요. 여러 종목을 담아놓고 약간 바스켓 매매 형식으로 들어가서 일부 종목들은 우선 수익을 챙겨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만약에 사실 뭐 날씨 이슈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대감 정도에서 먹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우선은 우주항공 테마 오늘 또 요 관련된 이슈 또 부각 받는지, 그리고 내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그 내일 이 누리호 발사가 장중에 발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거래될 때 발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은 이전하고는 다르게 6시, 오후 6시 넘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간에 대응도 못하고요. 장중 대응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저희 VIP 종목도 만약 내일 뭐 요 관련된 이슈로 조금 상승폭을 키운다 하면 일부는 수익을 챙겨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너무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너무 좀 끌고 한 번에 팔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씩 분할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메탄올, 암모니아도 그린, 선박, 항공 연료도 바뀐다. 요게 결국에 제시케미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요새 이퓨얼이라고 요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메탄올 선수는 머스크, 선박이와 항공도 그린 연료, 요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제시케미칼 어제 워낙 좀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눌릴 수도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제야 좀 박스를 돌파를 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은 더 봐도 될 것 같지만 저희 VIP방에서는 적당하게 그냥 한 며칠 만에 한 10% 정도 이상, 10% 정도인가 정도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매매 회전을 중요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폭염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약간 이런 뭐라 그러지? 그런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또 나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도 많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장마기다면 근거가 약하다 하지만 이 폭염 쪽 관련해가지고는 또 다시 한번 이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6월달부터 조금 더워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애들 여전히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은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테마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의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한 당분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 여기서 보시면은 또 자동차 관련된 일정이 좀 있어요. 이 이창용 장관이 자동차 부품 산업 전략 원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자동차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 일정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 더 배터리쇼 유럽 개최 이슈 있고 또 로봇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간담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최대 개발자 회의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가 개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요거 한번 지속적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본다면은 반도체는 조금은 끌고 가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어요. 끌고는 가되 순간적으로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살짝 수익을 또 챙겨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하는 거야. 전략 매도는 하지 않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격이 높아지거나 어떤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일부는 챙겨두시고 그리고 추후에 한번 눌릴 겁니다. 눌렸을 때 다시 챙겨뒀던 그 현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더욱더 극대화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주 앞으로 주요 일정들 같은 경우에는 또 UAM 민간시장 방안 세미나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되어 있고요. FOMC 의사록 공개, 자, 그리고 이 금통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동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굳이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못하겠죠. 지금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 크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저하고 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꾸준한 수익 실현, 그리고 저희 지금 포트, VIP 포트 보시면 4월 20일 이후 시장 빠졌을 때도 수익을 챙겨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평가 빠진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반도체가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락할 때도 수익 챙겨뒀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4월 20일부터 시장 빠졌을 때 같이 낙폭을 조금 키웠던 그 반도체 애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아직 4월 20일 곧 지수가 회복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1 정도 회복됐나요? 벌써 다 우리 VIP 포트 계좌 수익은 회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저희는 오히려 더 수익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챙길 수 있다. 왜냐면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뭐 가입 이후에 매일매일 수익이다, 요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 자 요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JC케미칼, 뭐 AP 위성도 챙겼고.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미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매수하는 거는 선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1주 정도는 우선은 우리가 좀 남들보다 먼저 좀 바라봐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리튬 쪽 종목들 가격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강원에너지나 뭐 EV 첨단소재, 미래나노텍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살짝 고개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선은 직전 고점, 이전에 고점을 뭐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뚫어버리겠다, 뚫겠다, 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벌써 몇 시죠? 8시 34분인데, 자, 오늘도 방송 또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좋아요 아직 69분만 남겨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생쇼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댓글 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쇼 또 출연을 하니까, 출연했을 때 또 많은 분들 또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요.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조급함, 공포감, 탐욕, 그런 것만 버리셔라. 그러면 충분히 우리 수익 낼 수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내 마인드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자신감 가지셔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되고, 그 노력은 제가 대신 해드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저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방 이동하고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미보유자분들 대상으로 기존 보유 종목들 매수 타점 또 안내 드리니까, 그리고 장전에 이미 매도 가격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걸어두시고 볼일 보시면은 체결됐다라는 알림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